지적 설계론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적 설계론 말고도 이제 생명체가 어떻게 자연스럽게 출현을 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이론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다양한 게 있긴 하지만은 자기조립 이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기조립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이게 다양하게 있어요. 다양하게 있는데, 이 자기조립 이론에서 말하는 거는 힘 또는 법칙에 의해서 시스템의 질서가 자발적으로 증가한다, 어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중력이 있을 수 있고, 어떤 크게 이제 큰 예를 들면은 중력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중력이 질서를 만든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질서. 우리가 이제 뭐 소용돌이를 보면은 이렇게 또 어떤 물통에서 우리가 뭐 손을 젓던 하면은 이렇게 중력에 의해서 내려가면서 물이 자연스럽게 소용돌이가 생기는데, 이 하나의 패턴을 가지고 있고 패턴이 생기고 질서가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 이런 패턴과 질서가 이제 질서에서 우연에 의해서 이제 생명의 어떤 DNA나 단백질, 이런 것이 생겨났다고 하는 게 자기조립 이론이라고 합니다. 자기조립 이론. 그런데 지적 설계론자들은 특히나 이제 스티븐 마이어라는 사람이 말하는 바로는, 이런 자기조립 이론에서는 특이성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소리죠. 네. 그게 뭐냐? 예측 가능한, 이게 이제 이런 패턴이나 질서는 예측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은 정보를 전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가 있다는 것 자체가 정보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이런 구조가 있고 여러 가지 패턴들이 나타난다고 해도, 뭐 소용돌이가 일어나든 이런 거는 어떤 패턴일 뿐이지, 이게 질서로서는, 그러니까 이게 정보라는 게 가능하냐 이거지. 정보는 아니다는 소리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가능한 패턴이기 때문에 정보가 없다. 그러니까 오히려 불가능성이 높아야 정보가 높다는 거지. 불가능성. 그러니까 뭔가 어떤 구조나 그런 게 확률적으로 불가능성이 높아야 반대로 정보가 높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이런 패턴이나 질서가 높으면은 정보가 없다는 거지. 예. 그래서 이 자기조립 이론에서 유명한 사람이 카우프만이라는 사람이더라고요. 카우프만. 스튜어트 카우프만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뭐 자기조립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실험에서 보면은 원시수프의 어떤 그런 원시수프 모델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했는데, 이게 이 사람이 이제 추론하기로는 원시수프에서 낮은 특이성을 가지는 펩타이드 분자들과 RNA 분자가 이 원시수프에서 있었다고 가정했을 때 특이성이 나타날 수 있느냐, 이거를 조사를 한 거예요. 실험을 했는데, 이게 낮은 특이성이라고 생각을 한 건데, 여기서 이제 이 실험에서 사용한 게 트립신이라는 거였대요. 트립신. 이 트립신이라는 게 딱히 그때 시절에는 특이하지 않았다는 거야. 특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런 효소가 이 원시스포에 있었고, 이 RNA가 원시스포에서 생성이 됐을 경우, 이 두 개가 합쳐졌을 경우 이제 효소로서 작용할 수 있다. 원시 효소로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실험을 했고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추후에 알고 보니까 이 트립신이 엄청 복잡했다는 거지. 이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특이성이 낮다고 생각했던 분자가 알고 보니까 이 트립신 자체 분자가 엄청 복잡하고 서열이 특성화되어 있더라. 서열 특이화가 있더라. 그러니까 이미 뒤집어진 거죠. 이게 복잡하고 서열이 이게 특이화 서열이 아주 특성화되어 어떤 분자였기 때문에 이제 효소로서 작용이 된 거지. 이게 뭐 이 트립신이라는 게 특이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RNA와 결합을 해서 작용을 했더니 효소로서 작용했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어요. 스티븐 마이어라는 사람이 반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 카우프만의 자기조립 이론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자기조립 이론이 있는데, 이 자기조립 모델들은 결국은 그 외부에서 정보를 주입했기 때문에 가능한 이론들이었다는 거지. 모델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외부에서 어떤 조작이나 그런 정보 없이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런 외부의 어떤 정보 없이는 특이성을 발휘할 수 없더라. 어떤 단백질이나 어떤 DNA, RNA 같은 걸 보면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에 대한 예를 설명을 드리면, 그래요. 보면은 그러니까 모래시계를 봅시다. 모래시계를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그래서 이제 모래시계에 이제 모래가 이렇게 담겨져 있으면 이게 이제 뒤집혀야 될 거 아니야? 사용을 하려면 뒤집어야 되는데, 이 뒤집는 상태가 이제 외부의 힘이죠. 에너지를 주는 거잖아요. 이 모래시계를 뒤집는 상태가 에너지를 이제 입력하는 건데, 그쵸? 외부에서. 그런데 보면은 이것이 어떤 정보를 준 건 아니야. 외부에 있어서 떨어지는 데 있어서 이게 뭐 소용돌이로 떨어졌던 직선으로 떨어졌던 그냥 어떤 패턴인 거잖아요. 패턴? 이거 하나의 패턴일 뿐이고 질서잖아요. 질서일 뿐이지 이거 자체가 어떤 정보는 아니라는 거예요. 정보일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외부 힘, 이게 중력으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중력을 자꾸 얘기하는데 큰 예시니까 중력의 어떤 자기 조립 모델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어떤 힘이나 어떤 법칙에 의해서, 힘과 법칙에 의해서 어떤 이게 생명체가 탄생한 조건을 만들 것이다 라고 예측했지만은, 보면은 그냥 패턴과 질서일 뿐이지 이거 자체가 특이성을 발휘하느냐, 특이성을 가지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반박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봅시다. 다음으로 생각할 거는, 자꾸 얘기하지만은 이 자연 선택이라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건데, 뭐 짧게 얘기하자면 오파린이라는 사람이 있으면, 어쨌든 이 사람의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공부를 하시다 보면
코아세르베이트라는 게 나와요. 코아세르베이트. 코아세르베이트라는 것 자체가 이제 필연적으로 이제 만들어진다는 건데, 이 자연 선택에 의해서 자연 선택. 근데 이게 이제 생명 이전의 자연 선택 이론이라는 거는 생명 이전의 자연 선택 이론. 자, 이게 항상 실패한다는 거죠. 이게 우연가설인 거예요. 우연가설과 똑같다. 생명 이전의 자연 선택. 생명이 없는데 무언가가 선택을 해서 코아세르베이트라는 게 좋아서 더 유리하기 때문에 자연 선택을 해서 이게 만들어지고, 이거 자체가 생명의 기원이 되었다. 뭐 세포의 기원이 되었다. 세포의 기원이라고 할게요. 이게 성립이 안 된다는 거지. 이 자연 선택이라는 건 주체가 없잖아요. 이미 생명 이전에는, 그죠? 뭔가 외부의 개입이 없이는 뭐 옳고 그름, 뭐 더 나음, 덜 나음, 그런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지. 단점과 장점이 없는 상태죠. 무엇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 요놈이 나왔다는 거야. 나왔다는 건데, 무엇을 가지고 이제 이걸 만들 만한 선택을 누가 하느냐 이건데, 이게 자연 선택이 했다는 건데 어불성설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요. 그러니까 생명이, 뭐 세포가 원래 있었다면은 자연 선택을 해서 뭐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생명이 없었어. 근데 그럼 그걸 누가 선택했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자기조립 모델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질서와 어떤 법칙에 의해서 형성이 되었다?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힘들다, 그죠? 네. 그래서 이것도 오류가 있다. 네. 이 오류는 뭐냐? 필연인 건데, 누군가 어떤 존재에 의해 했다는 건데, 참 이것도 보면은, 저도 이제 지적 설계론자는 아닌데 무언가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 예시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예시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자면은 이것도 있어요. 구덩이의 예인데, 구덩이 예. 이게 구덩이가 저희가 이제 있으면 빠졌어요. 우리가 이제 사람이 빠졌어. 응? 빠졌는데 우리가 나가려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야 이걸 나갈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자연 선택이잖아요, 그죠? 선택을 해야 돼. 선택. 이걸 나가야만 우리가 뭐 생명으로 진화될 수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해야 나갈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진화론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자연 선택을 했으니까, 생명 진화가 됐다고 했으니까 무언가의 어떤 뭘 이용해서 나갔겠죠? 나가는 방법? 그러니까 뭐 사다리가 있을 수 있다고 치면은, 이 사람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이 구덩이를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생명이 진화가 된 거라고 하면은, 이미 이 사다리는 어디서 나온 거야? 그렇죠? 그렇잖아. 이게 그거라는 거예요. 이미 무언가 있기 때문에, 누가 이제 제3자가 봤을 때는, 제3의 존재가 봤을 때는 선택이라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지. 근데 진화론자들은 이제 이게 자연 선택이기 때문에 우연히, 그러면 이게 구덩이에서 우연히 나간 건가? 이상하죠? 우연히 나가서 진화가 되었다? 그것도 이상하다는 거지.
자, 이게 논리적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종교적 어떤 아니면은 믿음의 그게 아니라 이게 논리적으로 추론 가능한 일이다. 그거를 이제 저도 동의를 하고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이런 영상을 찍는 거예요. 네. 어떤 이야기신지 이제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아, 또 있네요. 자물쇠. 자물쇠도 있어요. 열쇠가 이렇게 있으면 키도 있고, 그죠? 키도 이렇게 있는데, 자, 무언가 이거를 열었으니까 키로 이제 자물쇠를 열었으니까 뭔가 뭐 문이라고 치면은 문이 열린 거 아니에요? 이 문이 열린 건 진화라고 할게요. 좋아, 이건 좋아. 뭐 우연히 뭐 바람에 날려가던 뭐 물에 떠가지고 얘가 착 들어갔더니 키에 들어갔더니 키가 문이 열렸어요. 근데 그건 좋아요. 우연히. 근데 이 키랑 이 자물쇠는 어떻게 생성된 거죠? 그죠? 이미 있는 건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잖아. 그런 식의 어떤 예시예요, 이게. 그래서 생각할 것이 많다. 네, 어쨌든 세 번째 시간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 찾아뵙겠습니다.